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수학 중에서 로마자 대문자 2단원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 단원의 세 번째 제목,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하율이 하윤이가 초등학생 때는 사실은 양수의 범위에서 사칙연산을 배웠어.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양수의 범위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양의 정수와 양의 유리수, 뭐 양의 유리수에서는 분수로 나타낸 수랑 그리고 2.4 같은 어떤 유한소수,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양의 수량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음의 정수와 그리고 음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라는 음수 개념이 추가가 됐고, 음수 개념이 추가가 됐고, 없다 또는 수직선에서는 기준을 의미하는 0에 대해서까지 수의 개념을 좀 확장을 했어.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양수에 대해서만 하니까 사실은 이제 수의 부를 생략해서 많이 썼고, 수의 부호 자체를 생략해서 많이 쓰고, 초등학교에서 봤던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연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연산자였던 거야,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수의 개념을 중학교 들어오면서 이렇게 수의 개념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수들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새로 배워야 될 규칙들이 생겨버린 거고, 그래서 그 수의 범위를 확장해서 연산하기 위한 기초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제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수의 범위를 확장을 하면서 음수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숫자의 부호, 숫자 자체의 부호를 표시를 해줄 거고, 어떤 연산을 하라고 제시해주는 연산자는 이제 뭐 그 두 개의 숫자 또는 세 개의 숫자, 여러 개의 숫자를 더하세요, 빼세요, 곱하세요, 나누세요라고 하는 그 연산에 대한 정보를 주는 연산자랑, 그리고 숫자 자체의 부호, 양의 부호와 숫자 자체의 부호,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한마디로 이 연산자랑 숫자의 부호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제 수의 범위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연산으로는 조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규칙들을 배우게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숫자의 부호를 우리가 표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연산자라는 애랑 연산하세요라고 하는 아이랑 이 숫자의 부호는 뭐예요 하는 아이랑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유리수 범위에서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부터 생각을 해보자. 항상 단원에 어떤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는 교과서에서 우리 하율이 하윤이가 이해하고 적용하길 바라는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항상 그걸 먼저 확인하고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제목의 학습 목표를 보면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수와 유리수 덧셈의 원리를 이해를 좀 하고요. 정수, 유리수 덧셈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원리를 알고 계산에 실제로 적용을 해 보세요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덧셈의
계산 법칙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하는 게 두 번째 학습 목표야.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은 교과서 설명에서는 지금 쌤의 방법을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 유리수의 덧셈은 유리수의 덧셈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뭘 보라고 해 놨냐면은, 덧셈이라는 연산을 하는 두 개의 숫자의 부호를 한번 확인을 해 보래. 음. 두 수의 부호를 먼저 확인을 하고 연산을 진행하라고 설명을 해 놨어. 그래서 첫 번째, 더하는 두 수의 부호를 확인하고, 두 번째,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 그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고, 그리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는 그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결과값을 나타낼 건데, 합이랑 차가 이제 결국은 결과값의 숫자가 될 건데, 그 부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해라? 공통인 그 부호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달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나타내라고 책에 설명을 해놨어. 이렇게. 음.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해보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양의 1과 양의 2라는 두 수의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을 해봐라. 음. 아까 아빠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설명했지. 연산자랑 부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수의 범위가 이제 양수에서 음수로 더 넓어지고 0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에 대한 부호,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이 플러스는 수의 부호지, 양의 부호지. 괄호 안에 있는 이 플러스도 2라는 숫자의 부호를 표시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숫자입니다 하고 괄호로 묶어준 거야. 근데 이 두 수를 어떻게 해라? 더하라는 연산을 해라.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는 뭐냐? 연산자야, 연산자. 지금 다 같은 플러스가 3개가 있지만은 얘는 숫자 자체의 부호를 의미하는 거고, 얘도 숫자 자체의 부호를 의미하고, 이거는 더하기라는 연산, 방금 배운 이 방법 있잖아.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 절대값의 합을 구하고 결과값은 공통부호를 나타내는 거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의 차를 구해가지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세요 하는 이 연산의 방법을 이용하는 그 연산의 지시를 하는 연산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연산자와 양의 그 숫자 자체의 부호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다시 이걸로 돌아가면은 양의 1과 양의 2의 덧셈이라는, 양의 1과 양의 2의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을 해 봐라 라고 하면, 그럼 우린 유리수의 덧셈에서는 연산의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그대로 한번 해 볼게. 처음에 양의 1과 양의 2라는 숫자의 두 수의 부호를 먼저 파악을 했더니 뭐라 같네. 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한번 구해 보세요. 양의 1과 양의 2의 절대값의 합을 구했더니 3이 나와요. 그 결과값이 3인데, 그럼 부호는 어떻게 붙여줘요? 부호 어떻게 붙여주라고 했어요? 부호가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 이 공통인 양의 부호, 공통인 그 두 수의 공통인 부호, 양의 부호를 결과값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거고, 그럼 음수도 한번 해볼게. 음의 1이라는 숫자와 음의 2라는 숫자를 더하기라는 연산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봤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개념이야. 여기부터는
지금까지는 양수여서 보통은 초등학교 때는 양수의 부호 플러스를 생략을 해서 많이 나타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음수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음의 부호를 나타내서 이렇게 숫자 자체의 부호를 표시를 해준 거야. 숫자 자체의 부호가 어때?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수의 절대값에 뭘 구해라? 합을 구해라. 음의 1의 절대값은 1이고요. 음의 2의 절대값은 2예요. 네. 절대값은 원점에서의 거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호를 떼고 생각하면 돼. 숫자는 굉장히 쉬워. 그냥 부호 떼고 생각하면 그게 절대값이야. 그런데 나중에 문자로 가면은 조금 생각할 게 있어져. 그래서 지금 숫자를 할 때는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의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거리니까 양수예요. 숫자 그 부호 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절대값의 합을 부호가 같으니까 절대값의 합을 구했더니 결과는 3 이라는 게 나올 건데 이 3의 부호가 뭐예요? 이 공통인 부호, 음의 부호를 붙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부호가 같을 때 부호가 같을 때 연산을 한번 해 봤어. 이렇게 부호가 같은 두 수를 계산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부호가 다른 두 수도 한번 더해 볼게. 부호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해볼 거야. 부호가 다른 두 수를 어떻게 한번 더하는지 보자. 양의 3이란 숫자와 음의 2라는 숫자를 더해 보세요. 더하면은 일단은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라? 절대값의 차를 구하세요. 어, 양의 3의 절대값은 3이고 음의 2의 절대값은 2잖아. 그냥 부호 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절대값의 차를 구하면은 1이라는 숫자인데 그러면 이제 결과가 1인데 부호가 중요하지. 이 수의 결과값의 부호는 어떻게 하세요? 절대값이 큰 수, 절대값이 큰 수는 3입니다. 이 수의 부호, 양의 부호를 갖다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결과값이 양의 1입니다. 라고 계산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게. 음의 3과 양의 2를 한번 더해 보세요. 그러면은 음의 3의 절대값은 3이고요. 양의 2의 절대값은 2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의 차를 구할 거고요. 결과는 1이 나올 건데 절대값이 큰 이 3이라는 놈의 부호 마이너스를 갖다 쓸 겁니다. 절대값이 큰 놈의 부호를 갖다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 절대값의 차를 구하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어. 이런 연산이 유리수에서 덧셈의 연산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책에 설명해 놨지.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빠도 머리가 좀 아픈데 일단은 그런 개념이 있구나.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부호들이 생략이 돼도 하윤이가 잘 알아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양의 3과 음의 2를 더할 때 음의 2 앞에 있는 이 부호, 음의 부호는 이 숫자 자체에 대한 부호인 거지 빼기를 하라는 연산자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음의 2라고 하는 숫자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야. 음. 그럼 양의 3과 음의 2 각각의 부호가 양과 음인 거고 그걸 괄호로 묶어서 이 숫자의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 식의 연산자는 뭐다? 더하기 덧셈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연산자와 숫자의 부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음. 어떤 연산을 할지 지시해주는 이 더하기 기호. 이게 이제 더하기 기호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어떤 연산 하세요 하고 하는 지시해주는 연산차다. 결국 여기서 보면은 양의 3이란 숫자랑 음의 2라는 숫자를 더하세요. 양의 3과 음의 2를 더하세요 하는 이미지야. 네. 그래서 지금 숫자의 부호랑 연산자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고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계속 구별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금방 익숙해질 거야.
뒤에서는 이제 숫자의 부호는 뭐야? 숫자의 부호는 음의 부호, 양의 부호. 3 이라는 숫자의 부호는 음의 부호고 2 라는 숫자의 부호는 양의 부호고, 그리고 이 두 숫자를 어떻게 하세요?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연산자가 되는 거고 얘는 숫자 자체의 부호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이제 그 유리수의 덧셈을 지금까지 배웠는데, 유리수의 덧셈을 하는 방법을 배웠어. "어떻게 하세요?" 하고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수직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수직선에서 생각할 때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편한지 그거를 한번 알려줄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더하기 덧셈 하세요. 플러스 2 양의 2 양의 1과 양의 2를 더하세요 라고 하는 식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이 숫자 있지. 식의 제일 앞에 숫자. 지금 더하려는 두 수에서 앞에 숫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수직선에서는 현재 위치를 나타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연산자가 나오지. 연산자의 의미는 사실 "이런 연산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덧셈은 양의 방향으로 가는 연산을 하세요. 그리고 뺄셈은 음의 방향으로 가는 연산을 하세요.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연산을 할 거라는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실제로 얼마만큼 가세요의 명령어는 아니야. 그래서 연산자의 의미는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연산을 할 건지 지금 이제 제시를 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방향이라는 의미를 좀 받아들이면 되고, 한마디로 양의 방향을 바라볼 것인가 음의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명령만큼 이동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연산자 뒤에 있는 이 숫자, 연산자 뒤에 있는 숫자, 연산자 뒤에 있는 숫자가 "이만큼 가세요."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보면 돼. 실제적으로 몇 칸 가세요. 실제적으로 뭐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정방향으로, 한마디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전진하세요? 아니면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뒷걸음질로 가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직선에서 생각할 때 어떤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 수직선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숫자들이야. 그러면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수직선에서 이제 어떤 식들, 양의 부호를 가진 수와 음의 부호를 가진 수들, 아니면은 어떤 연산 더하기 빼기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식에서의 제일 앞에 있는 숫자는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수직선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얼마만큼 가라, 얼마만큼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얼마만큼 가라. 여기서 시작해서 이 방향을 바라보고 양의 방향을 바라보고 양의 이만큼 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가 시작점,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 연산자는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연산자 뒤에 숫자가 결국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이동 명령이라고 보면 돼. 전진을 할지 뒷걸음질을 칠지. 양해 보면은 바라보는 방향 그대로 가면 되고, 음해 보면은 바라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뒷걸음질 쳐서 가면 돼. 그런 것들을 나중에 빼기 할 때도 한번 적용을 해 볼게 이거는. 그러면은 아까 실제로 이제 유리수의 덧셈 방법을 배워서 했던 그 계산들을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예를 들어서 양의 1 더하기 양의 2를 한번 해 보세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 부호가 같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절대값의 합을 구하래요. 결과를 나타내 줬는데 그 두 수의 부호는 어떻게 해요? 부호가 같으니까 공통인 부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한 게 이제 아까 배웠던 방법이고, 근데 이제 수직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 이제 위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 볼게. 자, 나의 현재 위치가 지금 어딥니까? 수직선 그릴 땐 항상 기준 먼저 표시해 주고요. 내가 필요한 만큼 표시를 해 줍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일단 표시를 해 볼게요. 그러면 나의 현재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양의 1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어떤 연산을 하세요? 양의 방향으로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쪽 방향 바라보고 있으세요. 시선을 이쪽으로 두세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시선을 이쪽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내 머리는 이렇게 해서 시선을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이동하래요? 이동 명령은 이 바라보는 방향의 정방향, 양의 방향, 정방향으로 이만큼 가세요. 그랬더니 위치가 어디로 변합니까? 결과적인 위치는 양의 3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의 1 더하기 음의 2도 한번 수직선에서 생각해 볼게. 음의 1 더하기 음의 2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나의 현재 위치 어디예요? 기준 찍어 주고, 나의 현재 위치 지금 음의 1인데요. 더하기니까 일단은 어디로 바라보세요? 양의 방향 바라보고 계세요. 난 지금 양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이동해요? 양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얼만큼 이동해요? 음의 이만큼. 즉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전진하지 말고요. 음이니까 반대로 뒷걸음질 쳐서 얼마만큼 가세요? 이만큼 가세요. 그래서 나의 결과적인 위치는 어딥니까? 음의 3입니다. 이렇게 수직선에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양의 3과 그리고 음의 2도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보자. 현재 내 위치 어딥니까? 3입니다. 기준 찍어 주고요. 현재 내 위치가 지금 양의 3인데 여기서 연산자가 뭐예요? 더하기니까 일단은 양의 방향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기서 얼마만큼 가래요? 정방향으로 가래요? 역방향으로 가래요? 음에 이만큼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뒷걸음질 쳐서 이만큼 가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인 나의 위치는 어딥니까? 양의 1입니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서도 좀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에서 좀 예외적인 것들, 조금 특수한 덧셈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 0이라는 수 있잖아. 0은 사실은 어때? 부호가 있어? 아니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부호가 없는 수야. 0은 그러면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니까 부호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해? 더하기 할 때. 지금 덧셈에 대한 연산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더하기 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0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우리가 수의 범위를 확장할 때 0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였어? 자연수에서 0으로 확장이 될 때, 자연수에서 음수로 확장이, 음의 정수로 음수로 확장이 될 때, 이럴 때 의미가 있는데, 0의 의미는 없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숫자야. 수직선에서는 이제 기준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 결론적인 얘기고 수직선에 나타내 보니까 그게 기준이 됐던 거고, 0의 사실의 의미는 없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숫자거든. 그러면 이 본연의 의미에 집중을 해보면은, 음, 어떤 수랑 더하기 0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 0은 없다라는 의미야.
그럼 어떤 수와 0의 더하기는 그 수에서 없는 걸 더할 거니까 아무것도 안 더할 거니까 결과는 뭐야? 아무것도 안 더하면 그냥 그 수 자신이야. 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수직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의 현재 위치 지금 어디예요? 양의 2예요. 현재 위치가 양의 2인데 더하기라는 연산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세요? 양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세요. 근데 얼마만큼 움직여요? 0만큼.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지.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현재 위치가 양의 2에 있는데요. 더하기니까 일단 양의 방향 바라보고 얼마만큼 가요? 0만큼 가세요. 그럼 가지 마세요. 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결론적인 위치는 양의 2. 그 수 자신인 거야. 이것처럼 결국은 어떤 수에 0을 더하면은 결과는 어떻다? 그 수 자신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수 더하기 0은 그냥 그 수 자신이에요. 양의 2 더하기 0은 그냥 양의 2예요.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음, 어떤 수에 어떤 수에다가 더하기라는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가 그 수 자체가 나오게 하는 이 0이라는 수 있지. 음. 어떤 수에 더하기라는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가 그 수 자체가 나오게 하는 이 0이라는 아이를 덧셈이란 연산의 항등원이라고 해. 항등원 어떤 의미일까? 항상 같게 나오게 만드는 원소. 어. 어떤 수에 덧셈이라는 연산을 했더니 덧셈이라는 연산에 항상 같게 나오게 하는 그 원소 0이라고 하는 애를 조금 유식한 말로는 항등원이라고 해. 그래서 그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체성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그런 원소를 항등원이라고 하고 영어로도 굉장히 직관적이야. identity element야. 그 정체성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원소. 그래서 이거를 덧셈이라는 연산의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항등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고등학교나 가야 이제 이 용어가 나올 건데 이건 사실 뭐 숫자를 계산할 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숫자 더하기 0 했더니 그냥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데 나중에 뭐 고등학교 가서 문자와 식으로 된 그런 숫자들을 대할 때 그런 숫자들을 계산할 때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성질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런 당연해 보이는 성질들, 이런 당연해 보이는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문자로 된 숫자, 식으로 된 숫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거나 내가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성질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항등원이란 말은 일단은 접어두고 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없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식 자체에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떻다? 더한다. 0을 더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없는 걸 더하세요. 한마디로 뭐 따로 안 더해도 돼요. 그냥 그 숫자 자신이 나오겠네요, 결과는. 근데 수직선에서 생각하면은 내 위치, 지금 현재 위치가 플러스인데요. 양의 방향 바라보시고 얼마만큼 이동하세요? 그 이동 명령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지. 움직이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내 현재 위치는 어딥니까? 그 자신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수직선에서도 직관적으로 0의 더하기를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어떤 수에 0을 더하면요. 그 수 자신이 나옵니다. 라는 결론을 기억해 주면 돼.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을 생각해 볼게. 그러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가 어떤 게 있을까? 이거 먼저 생각을 해 볼게.
절대값이 같다는 거는 어떤 거야? 절대값의 의미가 뭐냐면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에서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원점에서의 거리가 같다는 거는 양의 방향으로도 어떤 숫자가 있을 거고, 물론 이건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양의 방향으로도 어떤 숫자가 있을 거고, 거리가 같은 점이 음의 방향으로도 동일하게 있을 거야. 그래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는 양의 a와 음의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물론 조건은 a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음. 그러면은 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보자. 양의 5가 있으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수가 뭐야? 음의 5지. 이 두 수의 합을 구해 보면은 일단은 덧셈의 원리를 이용해 볼게. 그 우리가 배운 방법을 이용해 볼게. 부호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의 차를 구해 보래요. 두 수의 절대값은 동일해. 차를 구하면은 결과가 0이 나와요. 근데 부호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는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0이라고 하는 수는 부호가 없는 수야. 그러니까 결과는 그냥 0이 되는 거야. 이거를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점 찍어주고, 현재 위치가 어딥니까? 제일 처음 숫자 앞에 숫자, 연산자 앞에 숫자는 어떤 의미라고 했지? 현재 위치라고 했지. 현재 위치는 양의 5예요. 플러스 5예요. 근데 지금 연산자가 플러스니까 어떤 의미예요? 양의 방향으로 일단 바라보고 계세요. 아직 어디로 갈 건 아닌데 얼마만큼 이동하려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동해요 봤더니 음의 방향으로, 한마디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역방향으로 뒷걸음질 쳐서 5만큼 가래요. 뒷걸음질 쳐서 5만큼 가래요. 그랬더니 위치가 어디예요? 0이에요. 이렇게 수직선에서 볼 때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플러스 5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그냥 거꾸로 5만큼 가는 거야. 간 만큼 다시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0이 되는 거야, 결과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어떻게 된다? 0이 됩니다. 간 만큼 다시 돌아올 거니까 결국에는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의 차가 0이니까 결국에는 0이 됩니다. 음. 그래서 결론이 정리하면은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 되는 거고, 이 사실이 나중에 여러 유리수를 섞어서 계산할 때 덧셈의 법칙을 활용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할 때 쓸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이게. 뭐 사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나중에 활용하는 것을 직접 좀 배워볼 거고, 지금까지 연산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사실 아빠도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막상 이걸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막 설명하려니까 머리가 아프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이런 간단한 어떤 보면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가는 거고, 이걸 실제로 너희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수직선에서 나타내면서 아빠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보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중학교에서 이 수들의 연산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하고 가면은, 일단 유리수 덧셈에서는 더하는 두 수의 부호가 같은지부터 판단을 해서, 부호가 같으면은 절대값의 합을 구해서 공통인 부호를 붙이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은 두 수의 절대값에 차를 구해서 절대값이 큰 놈의 부호를 붙인다. 이게 유리수 더하기의 방법이었고, 동일하게 이 사실을 수직선에서도 생각할 수 있었어. 수직선에서 표현을 할 때 식의 제일 앞에 연산자 앞의 수는 현재 위치의 의미였고, 연산자는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방향의 의미였고,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양의 방향을 바라보는 거고, 마이너스다 빼기를 해라라고 하면 음의 방향을 바라보는 의미였어. 연산자 뒤의 숫자는 실제로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가 하는 이동 명령이었고, 그런 것들은 플러스면은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진을 하면 되고, 음의 수, 음수면은 바라보는 방향에서 뒷걸음질로 거꾸로 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어떤 수와 0의 합은 그 수 자신이고, 이렇게 더하기를 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만드는 수 0을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했어. 그리고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항상 0이 나온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